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친교여행아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이었고요. 네,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환율을 체크해 봐야겠죠. 환율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1266원에 마무리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 계속 밀어 올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투심을 조금 약화시키는 발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멘트가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이해되는 중립 금리를 넘겨 움직여야 한다면 이를 주저없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중립금리란 경제를 위축시키지도 않고 부양시키지도 않는 수준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넘겨야 한다면 주저없이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 기사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여러분들도 더 보기란에서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바이든이나 21일 날 오후 용산 집무실에서 90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얘기할까 우리가 엄청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안보, 요런 것들, 안보 이런 것들 키워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오자마자 삼성전자 방문한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오늘도 관련주가 막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윤석열이 IPEF 참여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중국을 배척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일단 미국이랑 또 일본이랑 이런 각국 나라들이 조금 참여를 해 가지고 요게 이제 출범이 될 때 우리나라도 지금 참여를 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이 굉장히 반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조금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은 바이든 방문 앞두고 오늘 평택 공장을 사전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뜨면서 또 관련주들이 움직인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임직원들에게 그래서 경영진의 평택 공장 방문 및 도로 보행 지침 등의 공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준비를 조금 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공부가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대감을 오르기 때문에 기대감이 끝나면 또 주식들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 유명 군사 전문가가 국영TV에서 폭탄 발언했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하고 봤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상황은 우리에게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세계가 우리의 반대편에 섰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원래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언론 좀 통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되게 조심하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상황이 많이 우크라이나 쪽에 좀 더 좋게 됐고, 러시아가 사실상 불리한 쪽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잘 무장한 우크라이나 100만 명이 조을 지키겠다는 열망을 갖고 최후까지 싸우려고 한다면서 일부 러시아인들이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사실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러시아가 조금 사실상 약간 힘든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또다시 러시아 디폴트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연장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러시아 내에서 푸틴이 뭐 약간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 막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아직은 설이니까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외부적인 압박은 계속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폴트 압박도 계속 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제재들도 계속 가하고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전쟁은 확실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조금 장기화가 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 기사를 조금 보셔야 될 텐데 중국에서는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봉쇄 정책을 참다 못한 중국 기술 엘리트들이 이민을 러시한다. 뭐 이민 러시가 지금 붐을 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약간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로 이민을 희망하고요. 주요 정보기술, 그다음에 과학업계 엘리트들은 조금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뇌 유출이 우려된다고 또 얘기를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약간 아무래도 약간 뭐랄까 중국 내에서만 있는 분들은 훨씬 그냥 나라에서 정책에서 뭐 좀 하라고 하는 대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깨어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해외를 많이 나갔다 오신 분들은 확실히 네 이렇게 조금 탈출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엄청나게 제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를 계속 어떻게 네, 대처를 하게 될지 그리고 점진적으로 봉쇄를 완화하면서 또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하게 될지도 우리는 계속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 기사를 조금 봐야 될 텐데요. 일단 바이든 순방을 앞두고 48에서 96시간 이내에 네, 또 이 그 탄도미사일을 또 쏜다는 네, 예상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실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CNN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는데 방한 중에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요거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미국이 또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우리나라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네, 이렇게 쏘게 될지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확산이 조금 되는 바람에 러시아에 코로나19 대응 도와달라고 협력을 논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평양 주재 외국 공간들도 엄격하게 격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 북한서 새로운 변이 출현 위험이 높아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을 도울 준비는 됐는데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뭔가 간섭해서 권한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애매한 네, 상황에 조금 놓여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문제인 것이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실무 접촉을 막 제의를 했는데 사흘째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번 주에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가 지금 좀 잠잠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북한이 어떠한 언급을 한다든지 네, 북한이 어떠한 소리를 조금 내준다면 또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것들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네. 코로나 확진자 수 우리나라 내부는 지금 현재 31만 명에 비슷비슷한 것으로 어제랑 그제랑 비슷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어린이날이랑 네, 그다음에 어버이날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이동량이 폭증을 했다가 지금은 네, 다시 또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이렇게 전국 이동량이 첫 감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가 봤더니만 아무래도 네 5월 달에는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동량이 많이 증가했다가 지금은 다시 또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봐야겠죠. 네,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상승을 하긴 했어요. 0.21% 코스피 상승했고요. 2625.98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결론적으로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렇게 네, 저점을 낮췄고 고점도 낮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뚫어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를 뚫어 올리지 못하면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좀 상승을 했는데 0.65% 상승을 했고요. 871.527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쨌든 저점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를 조금 더 가파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얘도 여기를 뚫어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야 의미가 있고요. 만약 여기를 뚫어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또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 주에는 이슈가 바이든이 방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에 조금 이슈가 되면서 증시가 그나마 조금 이렇게 반등을 조금 하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방한을 해서 생각보다 별 다른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하면 기대감이 꺾이기 때문에 증시는 다시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계좌를 조금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오늘 뭐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장중에 단타를 조금 쳤죠. 네, 일단 부상주공 시초가에 들어가서 아주 짧게 그냥 먹고 나왔고요. 조금 더 올라가주나 했더니만 네, 그 이후에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는 빨리 털어야겠다 싶어서 그냥 스캘핑처럼 먹고 나왔고요. 그리고 사조동원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어제 많이 물려 있었다 했잖아요. 네, 여기서 사가지고 네, 많이 물려 있었는데 오늘 예,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물타기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지비수를 더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렸더니만 예, 다행히 네, 슈팅이 조금 나와줘가지고 이때 조금 팔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팔았더니 또 눌렸다가 다시 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현재로서는 조금 다시 많이 빠졌다가 살짝 또 반등한 상태에서 끝이 났네요. 근데 아무래도 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쉽게 끝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러시아가 그 흑해를 막고 있어가지고 네,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출 관련한 것들도 조금 힘들어진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인도에서도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거래량들이 많이 나오는 날에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또 수익 같은 거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터지스를 좀 샀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물류 관련주인데 오늘 뭐 한솔 로지틱스랑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류 관련주가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만 네, 요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때 스카이님이 한번 얘기를 해줬던 종목이어가지고 제가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트 자체도 좀 괜찮고 그래서 아, 요거는 조금 사봐도 되겠다. 한 번은 슈팅을 쏴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어느 순간에 이 저점도 들어 올렸고 네,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네, 잠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사도 되겠다 싶어서 일단 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바이든 방안 때문에 관련주들이 마구마구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또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올렸는데 기대감에 빠지면서 그냥 쭉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만약에 올려야겠다 생각이 들면 올리고 아니면 다른 걸로 그냥 다른 섹터 테마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뭔가 테마주를 올렸을 때 그걸 보시고 사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본인들이 다들 선택을 하시고 차트 분석 좀 다시 하시고 하시겠지만 좀 걱정이 돼요, 항상.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아예 생각을 안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상 또 네,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항상 하고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네, 여러분들이 네, 저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인터지스 오늘 그래서 스윙으로 조금 매수해봤고요. 내일이든 네, 뭐 당장 수익이 나오면 바로 탈출할 계획이에요. 네, 저는 바로 뛰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종합기술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는 약간 다른 섹터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움직임이 조금 네, 약간 그냥 조정 약간 요런 느낌인데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냅둬도 되겠다 싶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조금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또 한번 불태워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사조동화는 조금 파는 바람에 다시 예수금이 네, 다시 네, 생기고 있죠. 그래서 예수금 같은 경우는 항상 있어야지 내가 단타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단타 위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볼 의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장이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약간 지수는 올라가는데 갑자기 오후에는 되게 조용한 장이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네, 물론 몇 개의 종목이 막 쏠리긴 했었지만 그런 걸 막 다 따라 들어갈 게 아니면 조금 너무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이기도 했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기대감이 소멸되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파이팅 하셨죠? 내일도 파이팅 해보자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ችን 교랭아의 주식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